근본적인 입법 독재 횡포로 국정 마비 상황에 덫을 놓은 민주당이죠. 그리고 찌째명의 교활한 조작 내란 선동까지 행했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를 마치고 추가 기일이 정해진 상태죠. 18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더불어 공산당 무정부 상태도 모자라서 조작과 선동, 거짓말이 끝도 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느냐 하는 이념 전쟁이다 라는 겁니다. 진짜 내란은요, 범죄자 한 마리에 불과한 이재명이 살리고자 숫자 믿고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29번의 줄 탄핵, 특검이 부른 잠사, 국정마비와 무정부 상태를 만든 174마리 국회의원들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더불어민주당의 홍위병을 자처하고 있는 좌편향된 판사들에 이어 검찰, 경찰, 공수처, 완장차고 법치를 파괴하는 미친 듯 날뛰고 있는 미치광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장 석방하라, 찌째명 구속하라, 이게 진짜 국민들의 뜻이고요. 이게 민심이다 라는 것이죠. 내란 없는 내란죄 자체는 무효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에게 계엄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계엄권을 발동했다라는 것이 위헌일 수는 없는 겁니다. 계엄을 발동했으니 내란이다라는 이 프레임은 매우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29번의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이 진짜 내란이다 라는 겁니다. 요건 미비 탄핵 소추를 기각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민주당의 반민주 폭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경고뿐만 아니라 이 부정한 세력들에 대해서 일거에 척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어지면서 5차 때부터 홍장원의 가짜 메모로 뒤집어지기 시작했고 곽종군의 눈물은 거짓 눈물이다 라는 것이 들통이 난 상황. 이 상황에서 병력을 출동시켰던 수도방위사령부 이진우 전 사령관 측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가 위헌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다. 적용된 혐의 내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방 날렸는데요. 검찰의 공소장 내용 이거 그냥 창작 소설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김영현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에 병력을 출동시킨 수도방위사령부 이진우 전 사령관, 그때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씌워서 내란죄를 씌워서 지금 탄핵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 움직임 전체 판에 대해서 가짜다라고 흔들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 13일에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보석 허가 청구 심리에서 이 같은 말을 이어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왜 위헌이냐 위법이냐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이 된 상황에서 지난달 23일에 1회 공판 준비 기일에 바로 보석 허가를 청구했습니다. 13일에 보석 허가 청구 심리가 열렸을 때 이 같은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인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을 다시 읽어봐라. 그리고 비상계엄 후에 12월 12일에 국민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읽어봐라. 계엄 선포가 계엄 요건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공소장은, 그러니까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은 계엄 요건에 무조건 맞지 않는다라고 단정했다. 그러니까 초반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 봐도 검찰, 경찰 막 이리떼처럼 물고 뜯으면서 내란죄다, 비상계엄은 위헌이다, 위법이다, 내란죄를 저질렀다, 내란 수괴, 윤석열 아예 픽스해놓고 거기다가 지금 증거를 담으면서 이거를 언론과 함께 증폭시켰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는 그 요건이 완전히 상이해서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해서 곧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란죄는 반드시 폭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계엄 당시 폭동은 없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해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인으로서 상부의 지시를 받고 출동을 한 것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다라고 구속 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읽고 조목조목 반박한 이 변호인단은 공소장 내용은 창작 소설에 불과하다라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미리 알고 병력 투입을 준비했다라고 기재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TV 중계로 알았다. 그전에는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군 검찰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다른 증인들을 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부에 있으니까 이제 하부의 부하들에게 회유할 수 있으니까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석 청구를 한 상황이잖아요. 굳이 이렇게 그렇게 잡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변호인단과 아주 제한적으로 재판에 방어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몸으로 지금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뭐 증거 인멸의 우려, 도망의 우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 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진우 전 사령관을 격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깨트리는 겁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계엄 상황이 끝나고 육군 중인 제 부관이 저한테 사령관님 부하들 보는 앞에서 당당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다. 중위도 저한테 그러는데 장병들이 회유된다는 건 군인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요 사실 상부에서 오더가 떨어지면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 양심의 법 안 하고 이런 건 나중에 뭐 치유, 이렇게 정신적인 치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후에 있더라도 이 전쟁 상황이라든지 비상 상황에서 개인의 판단이 들어가 버리면 군을 통솔할 수 없습니다. 오다가 떨어진다. 저 다리 파괴해. 돈이 저 만드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고 저거 파괴하면 이쪽에서 물류가 문제가 되고 그런 생각 싹 지워야 돼요. 파괴, 예, 빵! 그게 군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군인으로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출동하고 이제 퇴거하라는 명령에 퇴거했다. 그런데 그것을 종통 들여가지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을 때리는 이 군 검찰이 맞지 않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 아주 비밀리에 움직였는데 이쪽 군 검찰은 뭐라고 하냐면 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이 비상계엄 선포의 날짜 그 시간을 알고 미리 준비했다라는 건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억지를 부려도 보통 억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내란죄라는 게 헌법 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정부를 무력으로 타도하거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다. 그런데 이 내란죄에 들어가면요, 이 5년 이상의 징역형 그리고 주도자는 사형, 무기징역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 제88조에 보면 내란죄가 실행하려다가 그친 것도 이제 미수범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란을 준비하거나 모의한 자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 다 깜빵 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내란죄에 대한 성립 요건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립 요건에 맞지 않는데 억지로 이 성립 요건에 갖춰 놓게 하기 위해서 지금 헌법재판관 문형배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죠. 국헌 물론 그리고 폭동. 국헌 물론에 뭐가 들어가냐?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포인트를 두는 거죠. 그런데 김현태 707 사단장도 우리는 봉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국회 자체를 그냥 다른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국회의원을 잡아들이라 끌어내리라는 지시 없었고 지금 국회의원이 유승태 의원인가 지나갔는데도 그냥 지나갔다. 내가 오더를 만일에 국회의원을 싹 다 잡아들여라 라고 했으면 눈 마주친 민주당 의원이 그냥 지나갈 수 있었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제 헌재에서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국헌 물론 내란 폭동으로 뭔가를 엮어야지 내란죄가 성립을 하는 상황에서 707 단장도 아니 그런 거 없었는데 말 나오죠. 폭동이라는 것 자체가 창문 깨트린 것 같고 국회 소추단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창문을 깨트린 것도 후문에서 들어왔는데 이미 정문에 사람들이 많아서 이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까봐 정문으로 가지 않고 후문에서 창문을 깨고 통과해서 국회 정문, 국회 앞을 확보했다라는 게 이제 나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헌재는 후달리는 거예요. 뭔가 증거도 제대로 마음대로 안 되고 갑자기 5차부터 증거가 뒤집혀지고 털어버릴 노릇일 것 같은데요. 자, 내란죄 성립 요건에 이들이 이야기하는 국헌문란의 목적,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수립된 국가기관을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행위. 이제 국회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 무력으로 전복해야 되는데 무력이라는 게 막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곽종근이 끝까지 막 외치고 있죠.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했습니다. 헌재에서요 30분 간격으로 말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 내란죄가 성립하려고 하면 두 번째 요건이 폭동이 존재해야 됩니다. 조직적인 무력 행사가 있어야지 내란으로 인정이 되는데 단순한 시위, 소규모의 폭력 행위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정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김어준이가 나와가지고 왜 눈이 풀려가지고 김어준이가 그 미국 군인도 사살, 암살 쪽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요. 특정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대상으로 뭔가의 이제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가려고 했는데 이게 미국이잖아요. 거짓말 했다가는 이게 뭔가 자시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고 이미 이재명은 미국에 이제 관타나모가 열리는 그런 상황에서 말 잘못했다가는 빨리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김어준이 쑥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실질적인 위협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무장 봉기가 있었냐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초반에 민주당이 박선원이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12월 11일입니다. 도끼로 문을 부셔라, 그다음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리라 이런 자극적인 말을 한 게 이런 부분, 실제 무장 봉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헌재에서도 많이 무너졌죠. 실탄에 대해서는 아예 지급 자체가 안 됐다. 그러니까 이 실제 무장 봉기 자체도 이제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서는 억지로 잡고 있는 거죠. 사실 내란죄 성립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실제로 대한민국의 내란의 세력이 어느 쪽인지에 대한 판단이 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죠. 탄핵 남발을 해댔습니다. 29번. 그리고 정치적인 탄압 도구로 쓰였죠.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들의 부정을 파헤치는 감사원장, 최재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해가면서 정치적 탄압 도구로 썼습니다. 내란죄 적용이 굉장히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하지만 국민들이 판단해 봤을 때 이 내란죄에 성립되는 것은 민주당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입법 독재 횡포로 국정마비 상황에 덫을 놓은 민주당이죠. 그리고 찌째명의 교활한 조작 내란 선동까지 거기에 동조한 배신자들 각오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돌아오실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